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의 사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 감수성 부족 사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한국전력의 프로세스 혁신 컨설팅을 진행하던 컨설팅 회사로부터 컨설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어느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컨설팅 장소는 지방이었지만 컨설팅 피 조건이 좋았습니다. 지인은 가능성이 높으니 저에게 지원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지원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ERP 시스템의 QM 모듈 도입 및 품질 부서장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품질 부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나주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PM으로부터 일단 서류 합격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상대방의 추가적인 요구로 인해서 기분이 더욱 나빠진 사례를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상사가 너무 자기 주장대로 하여서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로 했던 일본 출장을 본인이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그 이유는 저는 당시 다른 부서원들과 함께 생산 현장의 개선을 위해서 TF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출장은 TF 팀원들이 일본 기업의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TF 팀원이 아닌 사람이 출장을 가겠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후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은 굉장히 추웠으며 그해 겨울 제일 추운 날이었습니다. 컨설팅 회사 대표는 저의 경험, 경력 등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만 고객사는 나이가 몇 세 이상인 컨설턴트는 선호하지 않아서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사 방침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지요. 혹시 나이가 좀 젊은 컨설턴트들을 아십니까? 저와 같이 일한 사람들은 나이가 저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나이를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해당 회사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지원서에 저의 연령, 학력, 경력 등이 모두 있어서 저를 면접에 부를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른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특히 면접이 끝날 시점에 젊은 사람을 아는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인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의 여관 사례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서원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갔습니다. 스키를 좋아하는 T 과장은 부서원들과 친목 향상을 위해서 스키 타러 가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과장은 부서원들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진부령의 알프스 스키장으로 가는 것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S전자 동호회의
일정에 맞추어 특별한 준비도 없이 금요일 업무 종료 후 회사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고로 알프스 스키장은 2006년도에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당시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은 T 과장 혼자뿐이었습니다. 스키를 타지 못하는 부서원들은 불참을 하겠다고 하자 T 과장은 스키는 금방 배울 수 있다고 하여 설득을 하였습니다. 부서원들은 스키복 등이 없었으며 또 장갑도 없어서 일부는 제품 포장실에 가서 장갑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동료 또는 상대방이 정보의 여과를 해서 당황하거나 기분이 좀 상한 적은 없으셨는지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S전자에서 근무할 때 무박 2일 등산으로 저는 지리산에 몇 번 등산을 해보았습니다. 당시는 참가비만 내면 다른 친구나 친척들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친구를 데리고 지리산 등산에 갔습니다. 등산을 약 9시간, 10시간 정도는 해야 하는데 이 친구는 2시간 정도 등산 후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척 당황을 하였습니다. 당시는 휴대폰이 없어서 등산에서 낙오되면 집으로 오기가 굉장히 곤란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낙오는 하지 않았고 무사히 등산을 마쳐서 집으로 오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T 과장은 부서원들에게 말하기 전에 주무사원인 저에게 먼저 스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금요일 업무 종료 후 무박 2일로 스키 타러 갑시다. 스키를 못하는 부서원들은 뭐라고 놀죠? 스키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저절로 내려가므로 몸의 균형만 잘 잡으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스키장에 도착한 다음 날 약 2시간의 스키 강습을 받고 스키 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키를 탈 수 있는 부서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T 과장은 스키를 잘 타서 상급 코스로 이동하여 즐겁게 스키를 탔습니다. 다른 부서원들은 주로 술만 마셨습니다. 저는 스키를 타보지도 못했지만 술 마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초급 코스에 가서 몇 번 타봤습니다. 다음에 중급 코스로 이동하여 살살 몇 번 타보았습니다. T 과장은 시원한 슬로프에서 스키 타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였지만 스키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부서원들은 스키 타러 가자는 말을 그 누구도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